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아니면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진짜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뭐 자꾸 바뀌니까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현재에 있는 세무사님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오늘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 변경에 대한 부분은 헷갈리는 게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재부의 최근 유권 해석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듣고 나서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오늘 강의 요 내용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고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머릿속에 익혀놓자. 왜냐하면 그 1주택을 가지고 퐁당퐁당 뭐 일시적 2주택 혜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거주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 부분 명심하시고 이제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1세대가 1주택을 1세대와 1주택에 대한 요건은 뭐 좀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자, 1세대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 보유했을 때는 자,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또다시 비과세가 안 되고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그런 걸로 차감을 하는 거고요. 일단 오늘은 비과세만. 자,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내 주택이 자, 1세대 1주택인데 내 주택이 9억 원이 안 된다. 야, 9억 원이다. 그러면 그 양도 차익을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2017년도 8월 3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죠. 그 다음 날에 조정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을 2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2년을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알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 보유기간은 언제였냐? 취득에서부터 양도하는 이날까지 전체를 다 무조건 그 보유기간으로 해줬습니다. 거주기간으로 해주고. 자,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됐죠. 올해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1세대는 최종적으로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게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일단 3개의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A주택을 팔고 그리고 B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한 주택이 남았죠. 그러면 1세대에 1주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1세대가 1주택이 됐으면 내가 요거를 팔 때는 자, 보유기간을 예전에 처음 취득했던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쳐줬다는 거예요. 자, 쳐줬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주택을 팔고 당장 그 다음날 팔더라도 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과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이제는 기존 주택 A주택 팔았어요. 그리고 B주택도 또 팔았단 말입니다. 팔고 나서 마지막 주택을 팔고 나서 내가 얘를 팔라 그러니까 요 마지막 주택 팔고 나서부터 2년을 보유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다 없어지고 여기서 리셋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셋되고 그 시점부터 이제 다시 2년을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거주 기간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요 2년 보유하는 동안 또 2년 거주도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뒤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최초에 이제 변경된 거를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2021년 1월 1일 그죠? 얼마 안 지났죠?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그러니까 새로 리셋을 해버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니까 2020년 작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그때 유권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자,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변경이 됐는데 2021년 1월 1일 현재에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은 기산을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21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에 내가 만약에 다른 거 다 처분하고 한 주택만 남았다. 그러면 마지막 주택 처분하고 나서부터 보유기간을 2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1월 1일 현재 이 시점에 한 주택만 들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주택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자,
취득일로부터 비과세를 해주겠다.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정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한테 좋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포함되는 게 일시적 이주택도 자, 비과세가 특례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보유기간은 자, 처음부터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한 주택이 남았을 때는 자, 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그날로부터만 보유기간을 기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새로 리셋을 시켜버리겠다. 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게 마지막에 이제 1월 14일 날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아, 요게 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자,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일의 최신 유권 해석인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 그러니까 여러 채를 보유했다는 거죠.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은 뭐죠? 아까 8이 대체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2년 거주해야 되죠. 그 2년 거주해야 되는 주택만 남은 경우에 최종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리셋이 되면 거주기간도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2년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머리 아프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단 내용을 보면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은 둘 다 똑같이 그냥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주택 팔고 나서 다시 2년 보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주택으로 들어가가지고 2년을 살아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좀 답답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막 꼬입니다. 막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하고 동시에 두 개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정을 하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나눠야 했습니다. 자, 일단 2021년 1월 1일 현재의 주택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현재의 그 1월 1일 날 아니면 지금 현재 1주택이다. 혹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2주택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보유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됐느냐? 자, 그래. 보유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됐어. 자, 그러면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되면 그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을 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자, 일시적 2주택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다시 리셋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그러니까 또 내가 1월 1일 지나가지고 다시 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뭐 보유기간은 예전부터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직전 양도주택이 과세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다시 리셋하겠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글로 적어 놓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풀려면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가 현재 주택수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주택수 확인하는데 현재 1주택이다 혹은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런 상황이면 예전하고 똑같다. 그런데 2주택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변경형 유권 해석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예시로 제가 넣어놓는 거고 시간이 뭐 허락하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2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서울에 한 채 그리고 평촌 한 채 2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자, 내가 2020년 작년 말에 그냥 두 번째 주택, 평촌 주택을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양도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한 주택이 남았는데 그때 유권 해석 변경 전입니다. 그때는 이거 아무리 작년에 했어도 자, 리셋 해가지고 12월 달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2년 동안 있어야지만 A주택을 양도했을 때 기산일로 보유기간을 그렇게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해주겠다. 그래야지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그 전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과세된다 이래가지고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으로 좀 바꿔줬습니다. 변경됐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서울에 주택을 한 채 원래 갖고 있었고 2014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자, 평촌에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자, 평촌에 주택을 매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물론 얘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2주택을 갖고 있다가 하나를 팔았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됐겠죠. 과세가 됐습니다. 자, 과세가 되고 이제 내가 현재는 2021년 1월 1일 현재는 한 주택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한 주택만 남아 있으면 얘를 양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리셋이 돼 가지고 요때부터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얘는 요때 당시에 1월 1일 날 당시에 1주택이었기 때문에 1주택자였기 때문에 그 1주택자는 봐준다. 그래서 양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요거를 팔고 바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뭐 3월 달에 판다 하더라도 얘는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 비과세 판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도 있겠죠. 자, 보세요.
서울 주택을 취득을 하고 2018년도에 평촌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현재 지나버렸죠. 1월 1일 현재 이때는 2주택입니다. 그죠? 2주택. 2주택인데 다행히도 이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이 뭡니까?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종전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 그 남은 주택 요것도 나중에 팔 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퐁당퐁당 뛰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요거는 내가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얘를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았죠. 팔고 나면 그리고 나서 신규 주택이 이거를 처분할 때 얘 이후에 2년을 보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쳐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로 갑니다. 이제 2주택 이상 이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보유주택이냐 아니면 신규주택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보유주택 처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주택, 이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넘어가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보유주택을 처분을 하고 그 처분하고 나서 일시적 2주택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14년에 서울주택을 한 채를 취득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에 평촌에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19년에 또 인천에 C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자, 총 3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3채를 갖고 있어요. 3채를 갖고 있는데 자, B주택, 가운데 있던 주택, 얘는 그냥 과세, 중과세겠죠. 중과세 받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매도를 해버렸으면 이제 날아갔죠. 그리고 나서 요 두 주택 간에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이 형성을 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형성을 하는 겁니다. 서울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인천 주택을 팔았는데 요게 종전주택이고 요게 신규주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저 종전주택을 팔아버린단 말이죠. 종전주택을 팔아버리면 이 종전주택은 이 직전의 거를 팔고 난 다음에 이거를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그냥 팔아도 바로 비과세를 해주겠다. 왜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을 자, 최초 취득일로부터 여기까지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그런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운데 있는 이 주택을 먼저 팔아야지만 일시적 2주택이 형성이 돼가지고 요거를 먼저 팔아야 되느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를 팔아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형성이 됐다 그러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보시죠. 자, 내가 1, 2, 3 세 개 주택을 ABC 세 개 주택을 취득을 나란히 했습니다. 그리고 3주택인 상태예요. 3주택인 상태인데 이 3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C주택을 마지막 주택을 양도를 해버렸어요. 이건 물론 과세입니다. 중과세 맞았겠죠. 중과세 맞고 과세했는데 두 개는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게 되면 내가 종전주택을 만약에 양도를 한다 했을 때 꼭 여기서부터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종전주택 얘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 쳐주겠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2주택 이상이다. 자, 보세요. 자, 2021년 1월 1일 현재 자, 2014년에 하나 취득하고 2018년에 평촌에 B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두 채죠. 두 채인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얘를 평촌 이게 뭡니까? 원래 얘를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비과세 혜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죠. 근데 이상하게 B주택을 양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비과세 혜택이 아니죠. 과세가 됐죠. 과세가 되면 이때는 얘의 기산일을 얘를 종전주택을 마지막 매도를 했는 그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얘는 A주택도 과세가 돼버립니다. 이게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산일을 변경해 놓으니까 막 생각할 게 엄청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신규 취득으로 인해서 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가 됐느냐, 또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냐에 따라서 또 판단 내용이 다릅니다. 자, 내가 2014년에 서울에 주택을 한 채 취득을 하고 2018년에 평촌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두 채인 상황에서 원래 두 채인 상황에서 자, 또다시 자, 이제 C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C주택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이 요 둘 간에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됐죠. 적용이 돼서 얘를 종전주택을 팔아버렸다. 종전주택을 팔고 얘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서 C주택을 다시 또 취득을 했어요. C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 둘 간에 또 비과세 형성이 또 성립이 되죠. 그리고 나서 평촌의 주택을 다시 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얘를 종전주택, 얘를 팔았을 때부터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요때부터 2년을 거주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 얘가 직전주택을 팔았을 때 요 직전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 내가 그 이후에 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직전주택이 만약에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를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고 평촌에 비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21년 현재에 자, 이게 주택이 두 채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두 채인데 자, 그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자, 비주택, 평촌의 주택을 먼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중과세가 나왔을 겁니다. 과세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주택을 한 채 더 취득을 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직전의 주택이 과세가 돼버렸으면, 요게 과세가 돼버렸단 말이죠. 과세가 돼버렸으면 얘를 종전의 주택을 팔려고 했을 때 얘 마지막 직전 주택 팔고 나서 2년을 더 보유를 하고 또 2년을 또 더 거주를 해줘야지 얘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과세가 돼버립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을 한다. 자, 일시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기산일을 어떻게 변경되느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을 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그러면 이건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고요. 자,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내가 보유기간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부터 끝까지 지금 팔 때까지 다 쳐준다. 이게 좋은 거죠. 자, 좋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2021년 1월 1일 현재에 한 주택일 경우 그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자, 비과세 혜택을 긴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됐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해준다. 그리고 보유주택 중에 일부 주택을 처분한 후에 나머지 주택이 또 일시적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쭉 긴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쳐준다. 자,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자, 대신에 직전주택 양도했을 때 그 양도했는 주택이 비과세일 경우에는 자, 보유기간 전체를 다 쳐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기산일이 변경된다, 리셋된다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건 좀 골치 아픈 거죠. 안 좋은 거죠. 자, 2021년 1월 현재에 내가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는 얄짤없습니다. 마지막 주택을 팔고 나서 종전일이 그 기준점이 기산일이 리셋이 되고 나서 팔아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팔아버리면 비과세 혜택이 못 받는 거예요. 자, 신규주택 취득하고 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는데 그 직전 주택이 만약에 과세가 됐다. 과세가 돼버렸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산일이 리셋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인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또 다주택이더라도 처분을 하고 마지막 1세대 1주택을 남기고 나서 매도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거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시면 굉장히 다 세금으로 다 또 토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고 한번 정리하시고 매도 계획을 세우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어렵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